썬데이 뉴스 서울 제6호 2019년 4월 28일 뉴스자키 Q. 안녕하십니까. 썬데이 뉴스 서울의 NJQ입니다. 오늘 선뉴스는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의 뉴스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죠? 뉴스를 뒤집어보는 썬뉴스에서는 일주일간의 주요 뉴스를 중심으로 한 번 정도는 뒤집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뉴스를 한 번 더 뒤집어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날씨의 얘기부터 하죠. 여전히 일교차가 큰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한 주 동안 날씨 때문에 큰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비도 오고 다소 높은 기온과 큰 일교차 등 감기 환자가 아마 늘었거나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었을 한 주였습니다. 미세먼지도 별 크게 괴롭히지는 않았던 한 주였고요. 여러 다른 시끄러운 뉴스 때문에 강원도 화재 복구에 관련해서는 별 크나큰 뉴스는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떠들지 않더라도 복구라든지 피해에 대한 정부 보조도 눈먼 돈이라고 잘못 쓰이는 일 없이 빠른 시일에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뉴스는 역시 북핵 관련입니다. 우선 지난주 중에 북러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북한 측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미국과의 협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측, 북측이 모두 각기의 입장을 판은 깨트리지 않는 범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노이 회담 결렬 때와 달라진 것은 아마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협의는 그리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측은 남측이 미국의 눈치만 보지 말고 행동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의 문제는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북핵과 세계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측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북측도 알 것이고 보는 우리 모두도 사실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클린턴이 이야기하듯이 핵실험도 없어진 상황과 거대한 진척은 없지만 남북의 화해 무드 자체는 과거 몇 년과는 많이 다른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걱정도 됩니다. 그래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도대체 어떤 근거인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했던 전 정부와는 다르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황하나 사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유천 씨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타나고 수사의 방향은 처음과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전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인적 확대만 되면서 처음 문제가 되었던 검찰과의 유착관계는 어느덧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닌지, 황하나보다 박유천에게 더 집중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리뷰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연예인 하나 잘못한 것을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고착되어가는 검찰, 경찰들의 비리를 확실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승리 사건도 같은 양상입니다. 이제는 승리 및 관계자의 성접대 관련 사실 확인이 뉴스로 승리 사건을 확대시켜가고 있습니다. 문제를 모두 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고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 대두되었던 경찰과의 유착관계도 눈에 드러난 것만 말고 좀 더 심층적으로 수사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황하나 사건과 함께 두 사건의 결말에서 검찰, 경찰과의 유착관계의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안인득 사건에 이어 또 다른 조현병 환자가 사람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친구는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자퇴하도록 하고
그리고는 아버지는 입원을 시키려고 했는데 본인이 거부하여 변경된 법에 따라 강제 입원이 불가하여 입원시키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몇 년 전인가 인권을 위하여 강제 입원에 대해서 강력한 조건을 붙여서 과거 임의로 몇몇 사람의 공모로 무고한 사람을 강제 입원시키는 상황을 없애도록 한 것이 현재의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 법으로 제재가 가능했던 것을 법을 악용하여 그 법을 없어지게 하고는 그것에 대해 다시 피해를 보는 웃지 못할 상황인 것입니다. 좀 강한 법이 있더라도 법에 앞서 순리에 따라 행동했다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일도 발생치 않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김학의 사건도 윤중천 씨가 사실을 자백하면서 진행이 되어가는 듯 하는데요. 아마도 교묘히 공소시효가 지난 일들을 자백하면서 진행되어 가는 듯 합니다. 참 오래전에 발생한 일들이 왜 이제서야 이야기가 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집권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이야기도 없는지 무언가 고백은 없이 무엇이 밝혀지면 그 순간만 면하라고 변명을 늘어놓는지 이 수사의 종말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리한 수사를 보면서 답답합니다. 지난주 큰 사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국회의 문제입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패스트트랙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최근 몇 년간은 보지 못했던 몸싸움, 점거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문제는 정확히 국민의 어느 편에게 이득이 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닌 자기들, 국회의원들, 정당들의 문제를 가지고 난리를 치는 모양이 한심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논점조차 제대로 못 잡고 그저 자기 밥그릇 줄어질 것에 대한 반대하는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갈라버리는 사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좌파와 우파로 이야기하면서 싸우는 것들을 보면 점점 양극화되어가는 경제와 함께 과연 이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정권을 잡지는 못하였지만 많은 곳에서 절대적 지위를 가지고 정치 사회를 흔들고자 하는 보수는 지금의 경제 문제가 과연 당장의 정부의 과실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정도까지 아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스리랑카에서 부활절 테러가 여기저기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좌우보다 더 무서운 종교 분쟁이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그러다 보니 왜 그토록 심하게 종교 분쟁을 하는지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여간 성탄절과 부처님 오신 날을 다 공휴일로 하면서 다툼 없이 자기 일만 잘하는 우리나라 종교는 참 좋습니다. 그 내부의 과세 문제 등 다소의 횡포는 있지만 그래도 싸우지는 않으니 다행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국제경제 및 이러한 사건 등으로 유가 급등 우려 등으로 환율은 주말에 급등했습니다. 환율과 역방향을 주로 보이는 금값도 재차 상승했고요. 1사분기 국내 성장은 마이너스를 나타냈다는 우울한 뉴스인데 어차피 여지까지 성장을 했어도 일반 국민은 느끼지도 못하는 성장이라면 그 또한 별 의미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의 양극화만 극대화시키는 성장은 언젠가는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성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양극화라도 성장만을 이라는 기조로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인지
장기적인 플랜이 있으면 답답하지는 않겠습니다. 정책을 입안하든지 펼쳐가는 사람이 외국에 놀러만 갈 것이 아니라 좀 선진국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 좀 했으면 합니다. 2주 전에 카스 맥주가 가격 인상을 했는데요. 소주값도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가격 인상은 뉴스에서 발표하고 했는데 왜 요사이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썬데이 뉴스 서울 제6호는 여기까지입니다. 본 썬데이 뉴스 서울 제6호는 일부러 유튜브에 올라있고 다음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썬데이 뉴스 서울로 검색하시면 문자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 1부, 2부, 3부, 4부, 5부 및 특이로도 썬데이 뉴스 서울로 유튜브 및 다음 블로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